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4장까지 우리가 미디어 쿼리와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14장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HTML5와 CSS3에 대한 내용들을 얼쭉 다 봤어요. 얼쭉 다 봤고, 이제 15장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런 미디어 쿼리의 이제 사이트에 미디어 쿼리즈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죠.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작권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먼저 구상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딴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헤더 부분에 이제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헤더 부분에 이렇게 좀 메뉴바하고 메뉴 내비게이션 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티클 같은 걸 하나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미지 같은 걸 좀 넣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섹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쭉쭉 이렇게 사진들을 좀 배치를 하고요. 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푸터를 이용을 해서 좀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웹페이지 사이트를 같이 한번 이제 반응형으로 그거를 미디어 쿼리를 써가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플렉서블도 같이 써도 되지만 지금은 저는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도 아주 적게 쓰이지만은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이제 다음 요거 끝나면 강의를 제가 또 이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한두 줄 정도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들 이제 CSS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에도 이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파비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웹페이지 접속했을 때 우리가 상단 탭에 우리가 여기 웹페이지의 상단 탭에 이제 생기는 그런 파비콘도 한번 만들어 보고 같이, 그리고 또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ICO 확장자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나머지 뭐 스타일 시트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5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폴더 만들기 해서, 자, 15장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응형 웹 페이지 만들기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요거죠, 그죠? 예, 웹페이지에서 만들어야 될 게 우리가 필요한 폴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두죠. 일단 CSS 폴더를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images라는 리소스 파일을 넣기 위해서 넣고요. 다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자바스크립트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 만들기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뜨네요. 자, 15장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index.html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역시 우리가 했듯이 자 하고 탭 키를 눌러주고요. 역시 KO로 바꿔주고 도큐멘트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그냥 반응형 뭐 그냥 이러죠. 내가 만든 반응형 웹 반응형이죠. 협이 아니고 반응형 웹 페이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타 태그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메타 태그의 네임에 뷰포트 잡아줘야죠. 그죠? 뷰포트 잡고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다가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드스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위드스하고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그죠? 디바이스 위드스 이렇게 가져갔고 그리고 이니셜 그리고 대시 스케일을 우리가 1로 가져갔다. 그죠? 이렇게만 하고 끝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몇 개를 옵션을 좀 더 추가할까 합니다.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요. 자, 미니멈 해서 스케일, 미니멈 스케일 대시 1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 더 넣죠. 맥시멈도 역시 1이다. 맥시멈, 그죠? 맥시멈도 역시 1이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함부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자, 스케일러블, 그죠? 스케일러블을 노로 이렇게 만들어 줄까 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자, 요렇게 제가 설명을 좀 적어 드리면, 자, 요거 미니멈 스케일 있다, 그죠? 미니멈 스케일 원과 맥시멈, 그리고 유저 스케일러블 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요것도 하고, 자,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했습니다. 이거의 각각의 뜻은요, 뭐냐면, 그냥 이거는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최소, 뭐 보시다시피 최소, 그리고 최대 화면 배율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 설정, 미니멈 스케일, 저거 있죠, 그죠? 저거는 최소 설정은 뭐냐면 사용자가 너무 막 극단적으로 뭐요? 화면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유저 스케일러블 로우 이거는요. 사용자가 크기 조절하기를 원치 않을 때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정하도록 한다.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제가 코리아라고 줄 겁니다. 코리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앞으로 타이틀 밑에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라든지 링크 태그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바디부터 일단 한번 좀 꾸며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div 태그를 써서 id 선택자를 줘서 자, 랩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한번 묶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헤더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자, 헤더라고 주고요. 그리고 c fixed라는 선택자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를 닫아주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H1 태그를 써서 클래스를 선택자를 주고, 자, 로고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1 태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앵커 태그를 좀 줘가지고요. href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페이지를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틀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고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다가 크게 코리아라고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다가 헤더 안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nev 이렇게 넣어주고, nev는 우리가 another list, ul 태그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gmb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li 태그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다시 앵커 태그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홈 이렇게 홈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한 5개 정도 할까요? 홈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we are라고 할까요? we are 하고 지금은 그냥 바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저 리스트를 그죠? 그래서 work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블로그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contact us라 우리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을 흔히 이렇게 담아주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부 바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반응형 웹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요런 버튼 보셨잖아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화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요렇게 토글 버튼처럼 요렇게 생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고 자 메뉴바 이게 지금 메뉴잖아요. 그죠? 이 메뉴를 토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작아지면 요렇게 생기면서 요걸 우리가 딸깍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메뉴가 쭉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토글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통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토글 하고요. 그리고 다시 btn이라고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스팬 태그로 우리가 이렇게 좀 묶어 보려고 해요. 이 나타내고자 하는 줄의 개수를 우리가 표식을 할 만큼만 그래서 3개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바일 버튼에서 우리가 이제 토글 버튼으로 사용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태그를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실행을 한다고 해서 뭐 요거만 딸랑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스팬 태그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죠? 스팬 태그는 나중에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만들어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 때 그때 요 화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 나중에 전부 다 나중에 옆으로 이렇게 쭉 메뉴바처럼 뿌릴 거잖아요. 그죠? 그 뿌릴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쭉 줄어들면 이게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안 보이니까 그 대신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메뉴바처럼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헤더는 우리가 이제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헤더 밑에다가 아티클 태그, 기억나시죠? 그죠? 뉴스거리나 기사 뭐 이런 것들, 우리 아티클
태그를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티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역시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선택자에 컨텐트라고 이렇게 한번 줘봅니다. 줘보고, 아이고, 이거죠. 주고요. 여기에다가는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대형 그냥 그림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경복궁 사진, 참고로 이건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로 다 가져왔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src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즈 폴더에 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옮기도록 하죠. 그래서 alt 태그에다가는 이제 경복궁 이미지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닫고 아티클 태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자 저는 여기 경복궁 페이지가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도 여기 이미지에도요 조금 이따가 나눌게요. 폴더를 만들어서 요 안에 내부 폴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페비콘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로고 같은 이런 아이콘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파비콘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ICO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웹페이지에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파비콘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우리가 두 개로 이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됐죠. 요 이름 바꾸기가 없나요? 요거는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폴더 만들기 위해서 자 이미지 p 이미지라고 할까요? p images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 폴더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콘 모양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s images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HTML 작업 폴더 그죠? 작업 폴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자 이미지즈 밑에 이렇게 세 개가 폴더가 생성이 됐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갔죠? 경복궁 이미지가 어디 갔나요? 없네요. 안 보이네요. 같이 한번 어떻게 따오는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픽사베이 있다 그죠? 픽사베이 요거 저작권 없는 이미지 그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을 칠 거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유료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하면 그래도 경복궁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광화문도 괜찮고요.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경복궁 이미지 있죠. 그죠? 요거를 한번 우리의 메인 페이지에 아티클 그 내용 컨텐츠 부분에다가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그렇나요? 이거 말고 딴 거 할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 있는가? 자, 뭐 좀 쌈박한 게 없나요? 우리나라 요런 것들 요런 것보다는 아까 그게 나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이미지가 요거 괜찮네요. 그죠? 요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가 괜찮은 게 참 많은데 저기에다가 요렇게에다가 참 대한민국 국기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경복궁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 요렇게 클릭을 해서 자, 요거는 무료죠. 그죠? 무료인데 저는 그냥 여기서 우리 잘 쓰는 거 요거 우리 S캡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로 저장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좀 이거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키울까요? 이 정도로 키우고요. 여기에다가 상세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상세라고 했어요. 자, 하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몇 픽셀 정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1000은 넘어야 되겠죠, 그죠? 1024는 12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쭉 내려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또 너무 긴가요? 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요까지 해서 캡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D 드라이브, 그죠? D 드라이브에 어디 갔습니까? HTML5 작업에 자, 반응형 웹페이지 그리고 이미지즈에 우리가 P 이미지즈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경복궁이니까 그냥 KYUNG 그리고 복궁 경복 이렇게만 적어 주도록 하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땡겨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복궁 이미지 해서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P 이미지 폴더 밑에 경복 PNG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대보면 자, 요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아티클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 둘까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경복궁 이미지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태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 아티클 태그에서 이제 섹션 태그를 하나 넣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섹션을 넣는데요. 섹션을 넣고 클래스 역시 섹션에도 클래스 선택지를 넣어서 얘도 제가 아티클에서 클래스를 컨텐츠로 넣었군요. 잘못 넣었군요.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섹션이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 섹션 태그 안에 또 섹션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해서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넣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h2 태그를 써서 h2 태그도 나중에 글자로 우리가 다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해서 여기에다가 sec 하고 대시 tit 이렇게 선택자를 주고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위에서 줬던 weare라는 걸 여기다가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p 문장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역시 줍니다. 그리고 DESC 해서 디스크립션의 약자를 우리가 여기다가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로렘 입숨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땡겨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뭐 컨트롤 투 파플러 뭐 빌리프 해서 로렘 입숨 이걸로 땡겨온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죠? 요거를 제가 또 div로 묶어야 되는데 div로 h2 섹션 이건 디스플레이 섹션이 되죠. 이게 지금 div가 돼야 되고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div를 넣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요거를 한 칸씩 물려 가지고요. 한 칸씩 이렇게 물려서 여기 안에다가 섹션 태그를 하나 더 넣어 주려고 해요. 섹션 태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로 자 디스플레이 하고요. 그리고 대시 섹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우리가
섹션 div 밑에다가 우리가 섹션을 이렇게 넣어주면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 클래스 선택,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CSS를 적용시키지 않았기에 그냥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떠한 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이미지 말고 이제 또 이제 섹션 태그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섹션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대로 치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섹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써서, 자, 프로모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섹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섹션 태그 안에 이제 div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역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역시 컨테이너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는 UL 태그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UL의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프로모션의 약자인 프로모 해서 대시 리스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앵커 태그에 href 속성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닫아 주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href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 li 태그 밑에 앵커 태그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까 합니다. 이미지 해서 src 소스 해서 이미지즈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 s 이미지에다가 뭘 넣을 건데요.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alt 해서 이렇게 대체 텍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h3 해서 홈이라고 제가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홈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안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p 태그에도 역시 로렘 입숨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입술 로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당길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저랑 같이 만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맞나요? 봅시다. 여기에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이제 올라오도록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관계로 여기서 일단 한 단계 하나 끊고요.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해보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